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지대의 이희복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광고 온라인 교육으로서 소비자 여정에 따른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 디지털 광고협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여정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고객의 구매 행동 모델이라고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앞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소비자 구매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개념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광고 캠페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를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순서대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도입입니다. 앞부분에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컨슈머 디시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여정이라고도 직역하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고객 구매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CDJ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왔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런 단계에 따른 어떤 전략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적인 접근으로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컨슈머 디시전 저니는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모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머리 글자죠. 순서에 따라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관심을 갖고 욕구와 마지막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해서 네 단계로 컨슈머 디시전 저니를 이제 구분해 봤던 건데요. 요거는 1898년 아주 오래전이죠. 엘모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광고와 마케팅, 영업에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광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데릭 러커 교수는 아이다를 A4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텐션은 awareness가 될 거고요. interest는 attitude, desire는 action, 그 다음에 action은 act again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A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소비자의 고객의 구매 행동 CDJ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최근 2009년에 맥킨지에서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인식, 그다음에 평가, 선택, 구매 및 소비 그리고 실험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줄여서 설명을 해보면 아이다, 아이드마, 아이사스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이드마의 경우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가 들어가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아이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드마가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롤랜드 홀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이기도 하죠. 일본의 광고등에서 덴츠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아이사스라고 하는 모델을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인지, 흥미, 검색, 행동, 공유, 검색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러한 또 소비자의 행동들을 반영한 모델이 수정 모델로 아이사스가 제안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줄여서 보면 아이다가
A4로도 설명되기도 하고 아이드마, 아이드카는 앞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C는 컨빅션이죠. 중간에 에임스카스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서치 컨빅션 액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이사스. 근데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 R 모델이 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의 구매 행동 과정을 이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의 스마트화된 그런 경향과 변화를 반영한 컨슈머 디시전 전이의 최신 버전이 바로 R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과정, 컨슈머 디시전 저니는 광고 캠페인, 광고 기획을 해서 꼭 이해해야 될 전제가 되겠죠. 자, 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인이라면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크리에이티브가 이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광고 전략에서도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요. 오늘처럼 디지털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에게 또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는 미디어와 소비자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크리에이티브 전략 한 가지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 최근의 캠페인들 살펴보면 변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숏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이 넘어가면 이제 지루해 한다거나 이건 비단 MZ나 젊은 청년들 또는 10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금붕어보다 더 금방 실증을 느낀다고 하죠. 8초를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 스마트폰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숏폼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MZ들이 주로 사용하는 많은 SNS, 숏폼 콘텐츠들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광고에서도 크리에이티브를 이러한 디지털 캠페인에 반영을 해서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아이다를 대체할 R 모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먼저 크리에이티브란 단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에이티브란 말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기 때문에 정작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고나 캠페인, 어떤 현업에서 쓰는 크리에이티브란 말은 오늘날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티브 생활 속에서 패션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게 광고 현업에서 쓰는 어떤 한정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창조나 독창, 창의 이런 말로 옮겨서 쓸 수는 있지만 외래어가 되었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크리에이티브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광고회사의 경우는 광고 제작을 담당한 부서들도 크리에이티브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부서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크리에이티브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광고물 컨텐츠도 크리에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부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직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전에서 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창조적인 또는 창조력 있는, 창작적인, 독창적인 형용사로서 크리에이티브 이제 명사로 가게 되면 크리에이티비티가 되겠죠. 근데 크리에이티브라는 말로 형용사, 명사 다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 사전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은 오늘 너무 많이 쓰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어원을 찾아보면 cre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creare는 우리나라 영어로 to create, make, 뭐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스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옮겨서 오늘날 영어에 영향을 준 거겠죠. 중세를 마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감각, 이런 독창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귀족층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빅3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소위 종합 예술가들이 뭐 건축, 조각, 회화, 뭐 설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18세기에 와서는 계몽주의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단순하게 예술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이라든지 심리학, 비즈니스 그리고 많은 생활의 영역에 크리에이티브가 확대되고 소비되고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창의성, 독창성, 상상력 이란 의미도 같지만 발명이나 혁신, 그리고 인사이트,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뭐 이런 새로움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란 말은 딱 하나로 찝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특히 광고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오게 되면 소비자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참신하고 적절한 창출 능력이라고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혁신이 요구되는 이 크리에이티브 사례가 캠페인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될 분야라고 하고요. 넓은 변화를 주도하고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크리에이티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조물주, 세상 만든 창조자죠. 그렇지만 광고회사에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밑에 있는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 CM 플래너 또는 이 부서들을 이제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요. 물론 창조주, 조물주는 아니지만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조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제임스 웹 영의 말에 따르면 combination of old things죠. 크리에이티브란 아이디어란 뭐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조합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또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과정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광고 제작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릴린 먼로가 이제 나와 있죠. 왼쪽 볼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마릴린 먼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에서 왼쪽에 점을 하나 빼면 마릴린 민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점을 하나 빼니까 전혀 새로운 인물로 캐릭터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에이티브는 넓은 의미, 중간 의미, 좁은 의미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넓은 의미의 크리에이티브는 기획에서부터 크리에이티브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로 이거는 이제 광고회사의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중간 의미의 크리에이티브는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과정, 즉 프로덕션 과정을 포함한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하는 일들을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중간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넓은 의미가 광고회사 전체라면 중간 의미는 크리에이티브 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좁은 의미, 가장 작은 단위의 크리에이티브 의미는
프로덕션만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넓은 의미, 중간 의미, 좁은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을 또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넓은 의미, 중간 의미, 좁은 의미로 나눠서 본 것입니다. 광고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햇반을 거쳐 컵반까지.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달려왔고 이제 컵반 수업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졸업 때까지 상하지 않게 조심들 할 것. 끝없이 달려온 어느 날 자, 수업 끝. 선생님께 경례. 답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정한 끝이 나의 결말인 걸까? 이제 학교도 끝이네. 뭔가 좀 허무하지 않아? 에이, 와이, 난 되게 좋아. 난 속상해 죽겠어. 야, 나 좀만 더 뛰면 더 탱탱해질 것 같지 않아? 하면 되지. 가자. 체육관 잠겼잖아. 제가 있잖아. 나 너무 뛰었더니 hamstring이 너무 아파. 어딨어? 누가 우리 체육관 쓰레? 내가 쓰랬다. 왜? 어차피 1등은 우리야. 어떡해. 다 끝났는데. 가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린 달렸다. 자, 이제 30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학교를 빛내고 든든함을 몸소 실천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는 백반이 아니에요. 네, 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계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앞에서 멈추지 말아요. 우리 용기를 키워봐요. 우리의 그릇은 생각보다 크다. 어쩌면 난 내가 아닌 누구라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그릇은 생각보다 크다. 30% 더 커져 더욱 든든하고 맛있는 햇반 컵반 빅.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내 그릇이 좀 크잖아. 햇반 컵반. 네, 3분이 넘는 좀 긴 광고였는데요. 우리의 그릇은 생각보다 크다. 상당히 중의적인 어떤 헤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피라이터가 많이 물론 다 모든 스텝이 고생했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캠페인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더워. 여기가 대한민국의 아마존이야. 내 앞에 있는 볼라보이 뚜껑 열어요를 얼립니다. 더위 날립니다. 폭염 녹입니다. 열대야의 딱입니다. 더운 날엔 폴라포가 너무 좋습니다. 먹자마자 빠져드는 이거진 폴라포. 폴라 포포포포포 새콤새콤 얼음얼음 시원한 폴라포. 콜라 시원해. 콜라 더울 땐 콜라 시원한 폴라 포포포포포.
예, 우리 폴라 할래? 광고 잘 보셨습니까? 아마존 소울리스 좌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또는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티타늄 캡처 화면인데요. 결국 광고를 찍었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유튜브에서 또는 SNS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지상파 TV에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광고에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매스미디어가 이런 걸 주도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그 효과를 확산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이젠 거꾸로 SNS에서 답을 찾아서 디지털에서 그 인구에 회자되었던 컨텐츠가 그 컨텐츠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캠페인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바엔드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죠. 영혼 없는 소울리스였지만 진짜 최선과 열정을 다해서 바꿔놨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이 컨텐츠가 많은 공감과 소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이 모델은 BBC 코리아하고 또 인터뷰도 하는 그런 미디어 노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제 세로 화면이 되겠죠. 골프에 관심을 많았던 MZ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패션 광고에서 실제 프로 KLPGA 프로를 등장시켜서 숏폼을 쇼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 캠페인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공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세로라고 하면 짧은 영상 여기에 댄스를 넣어서 MZ들의 어떤 기호에 맞춘 그런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사례입니다. 바로와 함께 잘 다녀오세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SK텔레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 로밍 고객이라면 50% 할인되는 바로를 지금 챙겨주세요. 바로와 함께 잘 다녀오세요.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통화는 기본, 문자 무료에 특별한 여행 혜택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TV 화면이나 PC 화면이 아니죠. 16대9나 이게 아니라 그냥 세로, 즉 모바일 폰의 화면을 이제 기본으로 디폴트로 한 그런 영상입니다. 숏폼 컨텐츠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빌 게이츠가 컨텐츠 이즈 킹이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방금 본 것 같은 캠페인들에서 모바일이 핵심적인 디바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 영상조차도 이제 모바일을 기본으로 하게 된 것이죠. 미디어는 이제 컨텐츠가 더, 미디어의 자리는 컨텐츠에게 양보가 됐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더 중요해지게 됐고요.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이 바로 숏폼 컨텐츠, 쇼츠, 릴스 이런 거겠죠. 스프라이트가 브라질에서 했던 캠페인입니다. 광고가 짧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출 플랫폼에 따라서 넌 스키퍼블과 스키퍼블이 있는데요. 짧아야지 이제 화면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일상 속에서 숏폼이 또 자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Z세대들이 음악과 함께 댄스 챌린지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Z세대뿐만 아니라 락기남이라고 하는, 또는 아이슬란드에 간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었다가 이제 잠깐 노출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컨텐츠 자체도 짧아지고 그것이 광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돌들의 커버 댄스나 이런 챌린지 다 숏폼을 활용한 플랫폼에서 노출이 되는 거죠. BGF 리테일 같은 경우 편의점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틱톡,
또는 인플루언서 또는 틱토커를 광고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은 이제 반값송 캠페인을 새 학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하면 기본이겠죠. 새로운 쇼폼 콘텐츠 플랫폼이 이미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쉽게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쇼츠를 활용한다든지, 유튜버들이 마찬가지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짧아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콘텐츠들이. 요기요의 경우에 간단한 댄스 챌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기요. 오늘도 딱 1인분만 주문함. 누구나 부담 없이 1인분도 배달. 즐거움은 여기부터. 요기요. 그냥 댄스로 간단한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짧게 광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경우입니다. 올겨울도 놀아볼까? 올겨울도 초특가로 야 놀자. 예, 패턴이 비슷하죠, 포맷이? 쇼폼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갈까요? 틱톡이나 릴스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까지도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로 이런 경향은 이어지고 있고요. 1.5배속, 2배속 빨리 보게 되죠. 건너뛰기도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경향성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GS25 화이트데이엔 상상도 못한 캔디 경우도 매우 짧은 영상으로 실제 제품까지 MD까지 돼서 실제 제품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바로 이 숏폼 컨텐츠였고요. 정보와 오락을 담당한 것도 바로 숏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도 바로 숏폼 콘텐츠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입할 수 있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나왔던 아이다, 아이드마, 아이사스, 에임스카스 뭐 이런 말들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문법 또는 과거에 있었던 회자되었던 것들이 다시 재현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앞서 고민했던 아이다와 아이드마, 아이드카, 에임스카스, 아이사스 이후에 R라고 하는 새로운 구매 행동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 X, Y, Z, MG, 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바뀌고 있고요. 디바이스와 플랫폼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요. 소비자들은 매우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담당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 또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숙제가 남겨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반영한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만들어진 책 101에 따르면 아이다 모델에서 R 모델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고요. 과거처럼 일방적인 매스미디어나 일부 온라인 디지털 광고의 초기와 같은 리니얼한 선형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R 모델, AARRR 모델은 소비자 행동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과 퍼포먼스를 포함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이어지죠. 획득, 어큐지션에서부터 활성, 액티베이션, 다음에 리텐션, 보유, 레퍼럴, 공유, 레비뉴, 매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획득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보유와 공유를 넘어서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이제 깔때기의 모양이 되겠죠. 단계별로 5단계를 통해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이터, 빅데이터 특히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 구매 행동 과정, 구매 여정을 분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는 정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식으로, 즉 기획자의 지식으로 전환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로운 전략과 캠페인을 짤 수 있는 지혜 단계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노의 옥냐편에 나오는 이 얘기는 바로 데이터의 중요성. 그렇지만 거기서 정보를 다시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사스 모델 덴츠가 제안했던 모델, 그리고 R, 최신의 모델까지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를 개발할 때 광고주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치 1호선과 2호선 노선도 같기도 하죠. 환승역이 중간에 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아이사스 모델이 왼쪽에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사스. 그 아이사스의 액션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R의 어퀴지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들이 기존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브랜딩 광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양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브랜딩과 퍼포먼스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사스 모델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R 모델로 연결하는 이런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끌어나가야 될까요? 디지털 시대에도 크리에이티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관도 필요하고 분석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추진력과 함께 다양한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변화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능력, 특히 협업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접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도 가능하고요.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든지 AI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맞춤형 컨텐츠조차도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비자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히포크라테스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실험은 위험하지만 판단은 어렵다. 이제 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게 단순하게 의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판단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분야, 전략을 짜는 분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일,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디어의 사용도 변화하고 있고요. 이커머스가 또 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딩과 ROI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 그리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아이사스와 R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메타 인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고주와 소비자, 그리고 광고를 담당한 크리에이티브 또는 기획자, 매체 각각의 특징을 잘 살펴서 합리적인 전략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행동 모델을 잘 적용해야 되고 최신의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리더십 구성원과 일하는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광고 홍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이 떠오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다. 위기는 항상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화이팅,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이희복이었습니다.